사회수학원장 김동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네.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승리 원장님은 문과입니다. 저는 이과입니다. 뼛속까지. 예, 살짝 감성 이과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둔탁할 수도 있는데 결론은 빨리빨리 내주는 화려한 수식보다는 핵심을 좀 잡아주는 이런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을 재원생 어머님도 계시고 외부 어머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학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저희 개원은 2015년도에 했고요. 네, 이쪽으로 확장 이전을 한 거 한 3년 됐고요. 유경마트 쪽에 있다가 확장을 했고 뭐 광고를 많이 하는 학원은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버스 광고만 하고요. 버스 광고는 저희 칼수학학원의 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 3년 동안 계속 줄곧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광고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럼 광고 왜 안 하냐? 뭐 학생들 많아질 텐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냥 막 왔다가 한 두세 달 다니다 후루룩 나가고 분위기 흐리는 걸 전 정말 싫어해요. 예, 제가 직접 반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분위기 흐려서 원래 공부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안 받습니다. 예, 그런 자존심이 있고요. 저는 이 동네에서 강사 생활을 한 15년 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도 많고요. 이 동네에서 강사로서 일타 강사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혼자 한 150명 가까이 수업을 했던 모 학원에 있었습니다. 부원장으로. 네, 그런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면 2014학년도부터 13학년도부터 제가 수능 수학 만점자를 저희 반에서 6명을 배출을 했던 강사 때 했던 친구들이고 땡땡 학원 같은 경우에 큰 학원 입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개월 다닌 학생도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2년 이상 뭐 김동현이 2년, 뭐 한준택이 3년, 문현준이 3년 거의 대부분 3년 가까운 친구들이고 졸업 다 제가 손수 시키고 등판짝 때리면서 공부시키고 했던 아이들이라 제가 아직까지도 오래됐지만 올려놓고 자신있게 보여드리는 학생들이에요. 네. 뭐, 주요 대학 합격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먼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일단 교육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년도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1.5년도에 완성을 시켜서 계획을 18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년도 그 전에 교육과정 공구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해요. 뭐 옛날에 뭐 7차 교육과정 이런 이름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끼리 말씀 나누실 때 할 때 1호 개정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개념 있는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취지는 문이과 통합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달라진 게 크게 있느냐?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데 일단 수학 입장에서 보자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성취평가제라는 게 운영이 되는데 이 성취평가제라는 게 결론은 그 전까지는 다 모든 과목들은 상대평가였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은 상위 4%입니다. 전교 등수 4%. 그럼 1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취평가제라는 건 절대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이수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좀 달라졌고요. 수학 입장에서 보면 1학년 과정이 어머님들 뭐 고등수학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책 이름은 제목은 수학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걸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상 고등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고등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수학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 2학기 상하로 나뉘는데 이 상하가 똑바로 나눠진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통상 이따 과정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도형이 이동까지를 상으로 보는데 그건 학교마다 많이 다릅니다, 지금. 네.
2학년 과정이 이제 수원수투고요. 뭐 2, 3학년이 미적분, 확통, 기하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수학 과목 중에서 딱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기하를 선택을 하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 어떻게 하냐 하시면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수학 선생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하하고 사탐을 뭉쳐놓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학교는 확통을 의무로 다 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선생이 남잖아요. 남으니까 선택을 안 하면 돌릴 수가 없으니까 사탐 선생은 적고 뭐 예를 들어서 확통 선생은 많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은 많다. 그러면 확통을 의무로 때리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큰 흐름은 뭐냐? 일단 수원수투까지는 뭐 문이과 공통이에요. 공통이고 미적분이 이과 계열인데 아까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취지를 했는데 왜 문이과를 얘기하냐라고 하시면 학교에서는 문과 이과란 말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대학에서 공과대학이 있고요. 어문 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과대학에서 우리 공과대학을 지원을 할 거면 미적분을 이수해야 해라고 지정을 해버리니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때 그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시죠,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학원에서 너 어디 계열을 갈 거냐라는 건 고등학교 때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학을 지원할 거냐, 어떤 전공을 지원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적분은 이과 계열 일반 선택, 뭐 확통은 주로 문과 계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분하고 기하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님들 머릿속에 있는 대학이라는, 즉 전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대학, 멀리 있는 데 말고요. KTX 뭐 이런 거 말고 전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대학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필수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과 계열에 공대나 아니면 이학 계열이. 그러다 보니까 문과 계열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이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하고 부딪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확통으로 가는 거지 확통을 문과가 필수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미적분이 좋아. 나 어학계열 갈 건데 미적분이 좋아. 그러면 미적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는. 네. 제가 조금 어차피 지금 저녁이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어머님들이 되게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예비고일인데 기하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 여기 땡땡학원 다닌다는데 기하를 왜 지금 합니까? 선생님이 지금은 기하를 할 때라 그래서 수원수투 끝나서 기하를 하라 그랬대요. 기하는요 되게 쉽게 나와요. 시험이. 대진고조차도. 그건 선행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선생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상담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당치도 않은 짓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 선생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을 한다고 수원수투 미적분을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시킬 게 없으니까 이제 기하를 하라고 했겠죠. 근데 걔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선행의 생각을 좀 버리세요. 지금부터는. 그 전까지는 중학교 솔직히 내신이라는 게 특목 안 보낼 거면 큰 의미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어머님들의 머릿속은 대학이지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2까지 중3 1학기까지 그리고 또 중3 지금까지 수원수투 미적분까지 했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지금부터 예비고일 과정에서 진도를 빼려고 너무 거기에 강박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개드린 것 중에 안 빠진 게 뭐냐면은 저희 아들이 재영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대진여고 졸업을 했어요. 22살, 21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반은 학부모 입장이에요. 그러면 당신 내 아들, 딸은 선행 그렇게 안 시켰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안 시켰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을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뭐 전기세 내준다 이런 말은 다 때려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를 길러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못 알아듣는데 엄마는 가래. 엄마들 모여가지고 점심때 여기 뭐 이 근처에서 식사하다 보면 어머님들끼리 뭐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선행보다는 일제 예비고1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신입니다. 내신이에요. 학종이 줄어들었다. 좋아요. 학종 줄어들었어요. 근데요, 정시로 가게 되면요, 재수생들하고 붙으면요, 다 깨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아이고, 고3 때 나 옛날에 고3 때 겁나 열심히 했는데? 선행금지법이라고 예전 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시죠? 예전에 그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고2 때까지 모든 진도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은 미적분은 무조건 3학년 1학기 때 하게 돼 있어요. 미적분이 수능 과정이죠. 그럼 이제 내신했는데 11월 달에 수능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예전에는 아마 어머님 세대나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님 세대는 고3 때 문제풀이만 했어요. 저도 학력고사 세대고 문제풀이만 했어요. 진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수학은. 최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지금은 선행금지법 때문에 3학년 때 미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시간에 맞게, 타이트하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1학년 때는,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100% 내신입니다.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도 미적분 아무리 다 빼도요, 수학 상에서 3등급, 4등급 받아버리면 나중에 정시 파이터라고 자기는 뭐 나는 인간 강사 뭐 얘기 듣고만 한 정시 파이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내미가 작년에 대학 들어갔다가 지금 코로나라 대학생들 단이나 많아 하잖아요. 휴학하고 지금 반수하고 있거든요. 걔들 못 이겨요. 시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차라리 고3 때 모의고사 문제만 열심히 풀고 수능 대비만 했었다면 뭐 할만했을 텐데 이제 미적분 3학년 1학기 때 이제 내신하고 있는 수준이다. 어려워요. 결론은 뭐냐? 2학년 때까지 내신만 파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려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15일부터 시작을 하면 한 100일 정도, 한 3개월 좀 넘게 이제 새학기 시작할 때가 2월 말까지 100일 정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정말 수학사는 난 뭘 갖다 줘도 내신 뭐 재형고등학교 지금 중간고사 시험지 갖다 줘도 나 9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뭘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시켜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학생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에 수학 상하 만만치 않아요. 어머님들 만만치 않아요. 이따 보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과정은 이렇고요. 요 수능 수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능 수학이에요. 이제 아직 모르셨지만 간단하게 이제 과정 설명차 드리면 수원수투는 필수입니다. 계열에 상관없이 요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계열 학과는 이 기하 또는 미적분 지정했다라는 거고요. 내용이 뭐냐? 뭐 아마 수학은 아실 거예요, 대충. 뭐 예전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왔다 갔다 했고 큰 차이는 없는데 2학년 과정에 이제 수1과 수2가 있는데요. 수원 수투를 좀 시켜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수1이 앞에 하는 거고 수2가 2학기 때 하거든요. 근데 얘가 더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2는 미분적분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거 문과 출신 어머님들이세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더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고요. 네. 그러면 이 수원 수2가 돼야만 아까 이과 계열은 미적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미분법, 적분법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수2에서 했던 미분적분과 내용은 똑같은데 함수가 달라요. 아까는 다항함수 미분적분, 1차, 2차, 3차 함수, 4차 함수, 3차, 4차 함수를 주로 다루고요. 미적분에서는 아까 수원에서 했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여기서 미분적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어제 고1 학생을
상담을 하나 했는데 진도는 어디까지 해봤어? 했더니 이제 미적분 하려다가 말았대요. 그러면 너 수원수투는 잘 돼 있니? 아, 수원수투 잘 하지. 한 번밖에 안 해봤대요. 미적분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그게. 너 왜 했어? 엄마가요. 이거 진짜 그대로 제가 워딩 말씀드려요. 엄마가 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시켜셔야 된다는 거죠. 미적분 시키실 거면 수원수투 얼만큼 돼 있니? 아, 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그거 안 되고 미적분 시키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게 잘 돼 있으면 미적분 쉬워요. 확통을 이제 문과 아이들이 주로 선택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확통이 더 어려워서 기하를 선택하는 문과 계열 아이들도 다수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 아이들 중에서. 왜 그러냐? 확통의 문제가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 왜냐하면 왜 어렵게 느끼냐면은 우리가 방정식, 함수 이런 거 대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확률 통계,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원래 다른 건데 매스매틱스라는 걸 하나 묶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방정식 풀고 하면서 계산, 연산 빠른 거 막 이런 거 되게 공부 많이 시키셨잖아요. 얘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에 공이 적혀 있는 공이 주머니에 있는데 뭐 첫 번째 수가 뭐 소수고 뭐 두 번째 수가 뭐 짝수고 일 확률을 구하라 뭐 다섯 개를 뽑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계산보다는 뭐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완전히 난 죽어도 못하겠다 해서 기하로 가는 학생들도 덜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통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하는 뭐 아시겠죠? 예전에 기하 벡터 혹시 언니 오빠 있으신 분들은 기하 벡터보다는 내용은 좀 줄었어요. 내용 좀 줄었고 그래도 부담은 되죠. 기하가. 예. 요 말씀을 제가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저기 입시를 한번 경험해 보신 어머님, 아버님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올해부터 이 선택 과정이 생긴 거잖아요. 올해 수능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수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작년까지는 가형, 나형이었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흐름이 그래요. 막 되게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이 전체 수능 인원 중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게 수능 보는 전체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절반 조금 넘게 확통을 선택합니다. 요 정도가 미적분 선택이에요. 여기 기하를 선택해요. 아까 1등급이 상위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4%가 1등급이에요. 이 중에서 4%가. 그럼 4%가 어떻게 걸리냐면요. 요만큼 걸려요. 확통 요만큼밖에 못 나와요. 요 말씀이 그래요. 이게 지금 잘 들으셔야지 이해돼요. 전체 1등급 인원 중에서 확통 선택자의 비율이 4.3%밖에 안 돼요, 지금. 전체 수험생 중에서 50% 넘는 아이들이 확통인데 그 1등급 아이들만 딱 모아서 보니까 그 중에서 4.3%밖에는 확통 선택자들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난이도가 달랐을 텐데 같이 냈냐? 조정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너무 복잡해요. 지금 말씀드려봐야 이해 못해요. 그러면 확통 선택한 아이들은 좀 저거 한 거 아니냐. 그럼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그 1등급, 이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1등급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이 말씀 이해되시는 거죠? 그럼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훨씬 불리한 거 아니냐. 그쵸? 어디에서 불리하냐면요.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거 아시죠? 학종엔 별로 없어요. 예, 몇 개 학교 없어요. 근데 논술이나 다른 교과나 이런 쪽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과 계열 아이들, 확통 선택한 아이들 중에 최저
뭐 언수, 외탐, 학, 뭐 5등급 하면은 그 등급을 맞춰야지만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격을 획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럼 학통 선택이 무조건 또 절차적으로 그러냐? 정시 파이터들한테는 어차피 계열을, 예를 들어 나는 국어국문학과를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국어국문학과 선택한 애들은 다 확통이란 말이죠. 99%. 그러면 걔네들끼리 경쟁하니까 정시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지네끼리 상대평가니까. 근데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는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 데이터는 올해 6월 모평 기준입니다. 예. 6월 모평이 뭔지는 아시죠? 예. 재수생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고3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유불리가 좀 생긴다라는 거죠. 선택과정 대해서.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명목상 문이과 통합됐지만 수학 과목 실질적으로 문이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 고등학교 수학 시험을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제가 막 디테일하게 해봐야 어머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만 전달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너무 진지해지셔가지고 제가 뭐 하나라도 좀 던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대진고 있잖아요. 대진고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대진고가. 선덕고보다 더 어려워요. 예, 선덕고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왜 그걸 잘 느끼냐면요. 저희 학원은 좀 이따 내신 대비 시스템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선생들은 다 해설지를 직접 손으로 수기로 다 만듭니다. 푼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다. 예. 그냥 내신 시험지 이렇게 나눠주고요. 질문해.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선생들은 그냥 딱 보면 알 것 같죠. 난이도. 딱 보면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풀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풀어본 사람과 그냥 대충 본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선덕고하고 대진고하고 보면 대진고가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대진고는 선생님들 전 대단하다고 보는 게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갖고 내요. 예. 평균이 63.3이라 그러는데 이거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마시나? 이거 코로나 올해 1학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차마 못 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어땠냐? 내년엔 위드 코로나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된다 가정 치고 40점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덕고는 그럼 어떻게 돼요? 선덕고 뒤에 나오긴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선덕고는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을 많이 해요. 날로 먹는 거죠, 선생님들이. 숫자 바꾸고. 예. 2학년들 특히 더 그래요. 어삼시사에서 많이 내요. 거기서 70% 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쉬운 시험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예, 저희 선덕고 있거든요. 근데 대진고도 있고요. 대진고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요 말씀 먼저 뒤에서 나와야 되는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중3 어머님들하고 제가 예비고일 어머님들하고 어떻게 1대1 상담을 하게 되면 중학교 때 어떻게 성적 어떻게 받았나요? 라고 여쭤보면 90점은 넘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90점은 넘었어요 라는 말씀은 수학 좀 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2학년 때는 80점대 하다가 열심히 해서 90점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90점대면은 90점대를 받는 학생들 한 반에 몇 명이나 되나요? 한 7, 8명 평균적으로 되는 건 물론 뭐 어려운 데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대충 보면 한 7, 8명 되는데 30명 중에 7, 8명은 비율이 어떻게 되죠?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about 20%면 딱 3등급 컷입니다. 3등급 컷이요. 그러면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등급 정도면 우리가 인서울의 11대 대학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듯이 전철 노선도에 저희 그거 다 박아놨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트에도 있어요. 저희 그거 저희 칼수학 노트에도. 거기 가려면요 최하 2등급 중반 이상은 나와야 돼요. 단원 하는데 뭐 학종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수능형 뭐 정시로 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등급이라 그러면 11%거든요. 그럼 30명이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특성화고 빠지잖아요. 중학교 때. 아, 특목도 빠지는데 그 비율보다 특성화고 더 많아요. 네. 이해하시겠죠?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등급 컷은 얘네들이 원래 평균적으로 한 80점 초중반대까지 나와요. 대진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가요. 저희 고3 중에 정찬우라고 있는데 걔가 모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거든요. 걔가 수학 공부를 그러니까 예비고 올 때 많이 안 하고 고1 들어와서 저하고 만났거든요. 내신 2등급밖에 못 나와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시 파이터로 붙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기 정시 파이터로 가버렸어요. 예. 나 모의고사 승부 보겠다. 내 실력, 대진고 애들이, 과고 가려고 하다가 떨어진 애들이 선행발 엄청나게 세웠던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과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예, 뭐,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신 받기, 진짜 시계 개빡셉니다. 예, 저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대진고에 전 억하심정은 없는데, 괜히 또, 재연고, 저희 아들이 나오면 모교라. 근데, 재연고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맨날 재연고 놀렸거든요. 니네 축구 중점 학교라고. 축구 리그전 하거든요, 걔들. 야, 그거 반별 대항하는데요. 저희 아들 데뷔 때도 그렇지만 치열해요. 걔들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막 지네끼리.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작년 입시 실적도 괜찮았고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그 분위기 정도는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한 4년 전인가 뭐 어째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대진 서라벌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대진 좀 빼고 서라벌도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뭐 재현, 청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재현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수준 난이도로 보면 수학 수준으로 보면 얘들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상위권으로 전 봐요. 난이도로 보면 중상 정도로 봐요. 대진고보다는 좀 쉽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지 대진고도 어떨 땐 쉽기는 해요. 예, 어떨 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쉬워지기도 하고 했으니까. 대진여고. 저희 딸내미 졸업한 대진여고. 학부모잖아요. 저희 집은 영신여고 학군이에요. 솔직히 연서 어머님 오셨죠? 아, 연서 어머님. 영신여고. 저희, 예, 재원생, 저희 반이거든요. 제가 엄청 이뻐하는 여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승리도 다니거든요, 연서가. 제가 승리에 밀어넣었거든요. 딴 데 영어학원 다니는데 승리 다녀 그래가지고. 맞잖아요. 그래서, 예, 연서 이번에 시험 잘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영신여고 학군이었는데, 대진여고 보내려고 온갖 해가지고, 대진여고만 가면 매일 아침에 태워다 주고 막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상명고 있잖아요, 앞에. 대진여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대진여고 여기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오면 유턴해가지고 딱 세워지면 딱 맞거든요? 그 뒷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상명고 학생들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해갖고 다 뭐 대학 다니는 것 같이 이러고 걸어가는데, 대진여고 애들은 여기 가방 이만한 거 메고 여기 들고 막 겁나 뛰어가요.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대진여고 빡세다는 거예요. 학교 치고. 예. 대진여고 빡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당신 딸내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을 안 했고 논술로 붙었습니다. 현역 때는. 논술로 붙었다가 다시 한번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정시로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1년 다니고 1년 다시 공부해서 지금 1학년이에요, 다시. 예. 4년 장학금 받고, 예. 2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자랑이 아니고, 내신으로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신으로 못 갔어요. 근데, 할만해요. 할만한데, 대진여고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이 여학교들은 일단 대진여고 많이 치잖아요. 이 동네에서. 두 번째, 이제 뭐, 그 다음이 영신, 그 다음에 해성 상명, 이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딸내미한테 졸업하고 나서, 야, 너, 만약에 다시 고등학교를 간다면, 실제로 물어봤어요. 해성여고 가서 내신을 좀 받고 그냥 학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대진여고가 좋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아까 나 원장님은 데이터로 ABC 그 분포 이런 걸로만 분석을 하시지만 거기는 아직 중학생이에요. 아들이. 저는 졸업을 시켰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다니면서 분위기라는 것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은 빨리 가시고요. 이 말씀 아세요? 해성여고 여학생이 들으셨어요? 네. 언제 들으셨어요? 아, 딴 데서요? 다른 어머니한테 해성여고 학생이 넘어져 있으면 남학생이 지나가면서 손 잡아서 일으켜주는데 영신여고 학생이 넘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간대요. 대진여고 학생이 넘어져 있으면 밟고 지나간다는 얘기에서 대진여고 급식이 맛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점점 애들 부피가 이렇게 점점 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대요. 저희 딸내미 얘기니까 좀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핑크 돼지라고 맨날 놀리거든요. 대진여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대진여고가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약간 좀 약간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해성이나 상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진여고가 어쨌든 제일 어려워요. 여학교 중에서는. 여학교 중에서 제일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진고급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재연고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애들이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풀어본 사람의 느낌입니다. 불암고 만만하죠. 만만해요. 공립학교답습니다. 여기 공립학교잖아요, 여기가. 공립학교다워요. 공립학교답고 교과서 위주로 많이 냅니다. 그나마 만만하다는 게 상대적으로 이 동네에서. 그럼 불암고하고 상명고는 어떠냐? 그러면은 상명고가 조금 더 만만한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보면. 상명고 그렇고요. 서라벌고는 어떠냐? 예전엔 되게 어려웠어요. 대진고랑 되게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그 실제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이 그만두셨답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다. 제가 10년 전에 이 서라벌고 시험지를 보면, 야, 이거 애들 보고 풀라는 거야? 이런 느낌 받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이제는. 네. 영신여고 딱 중간이에요. 제발 제가, 연수한테도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영신여고 학생들이 있죠, 저희 반에도. 영신여고가 대진여고에 비해서 확실히 쉽기는 해요. 근데, 쉬우니까 쉬운 만큼만 공부하려는 타성이 있다. 영신여고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예비고일 때 영신여고 된 학생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너 지금 마음으로 계속해라. 여학생들이 귀가 조금 얇아요.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친구들이 이 정도 공부하면 나도 그렇게 공부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묻어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진여고 가도 1, 2등급 할 것 같은데 2등급 할 것 같은데 영신여고 와서 또 2등급 하는 것 같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좀만 하면은 1등급 쉽게 받을 것 같은데 난이도가 그만큼만 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게 용화여고 많이 어려워졌어요. 용화여고 많이 어려워졌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학교잖아요, 지금.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용화여고 학생 1학년들이 있거든요. 제가 3명이 있는데, 보면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과중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청원고.
청원고 뭐 원래는 어렵지 않은 학교였는데 그 한 5, 6년 전에 서울대 여기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보내 6명이가 그때 보내고 나서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겁나 어렵게 내더라고요, 갑자기. 명문학교 된 것처럼. 아,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졌어요. 많이 어려워지고 변별력 내려고, 상위권에서 변별력 내려고, 예, 그런 경향, 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는 고난이도 문제를 자주 출제하는 경향이에요. 청원여고는 만만합니다. 예, 청원고는 어려운데 청원여고 왜 만만하지? 여기 문항수도 보세요. 20문항밖에 안 돼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석여고. 뭐, 아시다시피 만만한데, 작년인가에 한번, 갑자기 어렵게 한번 냈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평균으로 보면 좀 쉬운 편이죠. 이쪽이. 선덕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선덕고 혹시 지원하시려는 어머님 계신가요?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절반으로. 우리가 좋은 학교라 하면 결과만 가지고 좋은 학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급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가게 만드는 게 좋은 학교잖아요.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요, 선덕고에. 그 결과를 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덕고도요, 자사고지만 상위권 아이들만 관리해 줍니다. 아이들 얘기해요. 그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은 예민해서. 예. 그러면 밀린다. 거기서 밀림이다. 그냥 등록금만 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 의미 없어진다라는 거죠, 선덕고. 야자는 또 겁나 잡아대요. 이 동네 어머님들이 말 되게 잘 들으시는 건 아시죠, 학교에.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자해! 선생님 하시면, 야자해야지. 야자다. 야자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공부도 해야 되고 밖에서 개념도 잡아야 되는데 붙잡아만 논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위기는 만들어지겠죠. 근데 분위기를 만들어져서 그 분위기를 잘 타서 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게 더 중요한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너무 절대적으로 야자를 너무 밀어붙여 버려요. 예.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라는 거죠. 예, 잘 판단하시라는 거고. 솔직히 선덕고가 그 동네에 보낼 만한 고등학교가 없어요. 아시겠죠? 창동고 뭐 이런 데 보면 예, 수준 이 동네하고요. 엄청 혹시 창동고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 차이 나요. 문제 수준도 그렇고요. 저 월계고 이런 데 있잖아요. 염광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문제 수준이요. 불암고의 난이도로 보면 한 3분의 2도 안 돼요. 한 절반도 안 돼요. 엄청 쉬워요. 예. 그러니까는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 입시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잘한다는 애들 선덕고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 지역덕을 본 거예요, 선덕고 입장에서는. 저는 선덕고가 자사고가 된 이전에도 봤고요. 이후에도 봤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에 막 야자 다바대고 하는데 그때 실적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실적이 확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아주 그냥 자신있게 그냥 나를 믿어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중위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냥 서울대 합격자 수만 넣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데이터는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그게 아니니까 내신 관리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토종이란 말 참 안 쓰는데요, 그죠? 제가 왜 토종을 썼을까요? 프랜차이즈 학원들 있잖아요. 터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제가 거기를 생각하고 이거 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썼냐? 제가 여기 이 동네 15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은요, 그 학교 분석이 잘 돼야 돼요. 그 지역 분석이 잘 돼야 돼요. 거기는 크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자습실 운영하고 막 다 좋죠. 그 선생들이 여기만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이 동네 온 지 몇 년 안 된 애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신 대비 교재 만든다 하면 내신 대비 교재 의미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은. 아까 영어는 내신 대비 교재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다르니까 학교별로. 뭐 H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는데 재연고 내신 대비 교재 고등학교 1학년. 대진여고 내신 대비 교재. 차이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머님도 혹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건 안 만듭니다. 제가 일단 쭉 읊어 드려볼게요. 내신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 동네에서 오래 있고 이 동네에서 뼈를 묻었던 학원하고 그런 학원하고 비교해보면 과연 인테리어 잘 돼 있고 막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종칼수학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메솔릭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고, 시간이. 뭐, 문제집을 풀면 이렇게 풀죠. 그럼 채점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어머님들 생각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거 뭐 해설 보든가 질문 하든가 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머릿속에 집어넣은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머님들 통상, 선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재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오답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학원은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뭔 노트 시스템 해가지고 하죠.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때 저희가요, 대충 한 3,000문제 풀어요. 10개 중에 하나만 틀리면 300문제죠? 그거 어떻게 오답 노트 다 하죠? 쉽지 않아요, 어머님들. 얘를 시험 때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선생도 모르고요, 본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문제 유형의 다른 문제를 더 풀어보면 좋겠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를 시스템을 쓴 거예요. 네, 뭐냐면요. 요게 하나 네모가 셀에 보면 대표 유형이 있고 밑에 서브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덩어리가 요 네모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단원별로 해서. 그러면 여기 중등 어머님들 아실 텐데 노란색 된 게 뭐냐면요. 여기서 2문제씩 줘요. 그 유형대랑. 2문제씩 페이퍼로 줘요. 당연히 답지는 없고요. 그러면 줘서 풀어오면 그 2문제 다 틀리면 빨간색이고요. 한 문제만 틀리면 노란색이에요. 2문제 다 맞으면 녹색이에요. 그럼 노란색, 빨간색 어떻게 하냐? 그걸 터치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유형의 다른 문제 2-3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럼 그 2문제, 3문제를 다 맞으면 다시 녹색으로 바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나마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이 퀄러티는 어떠냐? 물론 얘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재도 해요. 하긴 하는데 태블릿 아이들이 아까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태블릿 들고 하잖아요. 그 태블릿으로 유형 분석하는 거예요. 문제 놓고 푸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냐. 저도 페이퍼 시대고 옛날에 영어 화장실 갈 때 영어 사전 하나 찢어가지고 이거 다 외우고 씹어 먹어야지 나오네. 그걸로 어떻게 하네. 이러잖아요. 결론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런 기기에 강합니다. 어머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벌써 이제 세대가 끝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하는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재밌어 해요. 괜찮아 해요. 쾌감을 느낀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시험 적용을 했어요. 이거를. 저도 안 믿어요. 딴 사람 거 안 믿는데, 시험 적용해보니까, 오케이. 이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는 쓰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 명당, 1인당 다 개인 아이디가 다 부여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아까 과제 프린터이 자동 채점이 되고요. 답안 입력하면, 자기 것 입력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린 챌린지 있잖아요. 자기 틀린 거에 대한 해설을 보는 거예요. 모르면 그 유형에 대한 동영상도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린 챌린지를 들어가는 거죠. 그럼 3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유형 조절. 이거 다 맞으면 오케이, 녹색.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책을 풀어오면 얘가 진짜 지가 다 풀고 채점을 한 건지 답을 베낀 건지 해설을 펴놓고 풀었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답안지 뺏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 학원에 몇 시간을 있으려고 그걸 답안지 뺏고 이거 채점까지 해주고 고등학생들은 언제 그걸 다 해줍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모든 수업을 고등부 선생들은 다 수업을 촬영을 합니다. 여기 캠코더 있는 게 제 수업 촬영 도구예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다 서버에 저장돼 있어요. 저희 학원 서버에. 그러면 태블릿으로 아까 태블릿 빌려가면 모든 동영상을 수업 동영상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아마 거의 최초일 거예요. 제가 2009년도부터 찍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있는 선생들, 고등부 선생들은 무조건 다 찍는 게 조건이에요. 저희 학원에 있을 수 있는 조건. 그래서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은 뭐 옆에서 뭐 끌적끌적 갖고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다 보여줘 버리면 돼요. 불러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시험지 해설지를 다 만든다라는 거죠. 이거 다 손으로 써서 푸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내신 시험지 해설 강의도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학원에 와 있는 시간은 한 번 와서 한 3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동안에 뭐 시험도 봐야죠. 뭐 질문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라고 하면 시험을 봤으면 동영상을 자기가 틀린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구현을 하고자 해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학원은 적어도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내신 시험지, 동네 내신 시험지를 해설 강의 만드는 데는 없어요. 내신 시험 분석도 합니다. 총평이죠. 단원별로 해서 몇 번은 무슨 단원이었고 선생들이 이거 다 만들어서 제가 다 게시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왜 어려웠는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수리한 솔루션이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집합 명제가 있었는데 명제 중에서 나는 필요조건, 충분조건 문제를 그 유형을 잘 못해. 연습을 하고 싶어. 근데 쌤 같은데 한 3문제, 4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만 한 20, 30문제를 별도로 뽑아줄 수 있어요. 개개인별로 프린트를. 이것도 제가 한 15년 거의 초창기부터 제 강사 생활 하면서부터 너무 좋아서 이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이것도 꽤 들어갑니다. 이 동네에서 이거 수리안 쓰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맨날 교재, 내신 대비 교재 이거 하나 주고 이거 동그라미 치고 이거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제 자랑을 했고요. 내신 대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처음에 타이틀이 그거였습니다. 내신에 강한 칼수학하고. 상대평가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여기 말씀드릴게요. 여기 혹시 형이나 오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머님 계시나요? 네, 어머님만 계시고. 다른 분들 없으시죠?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중학교 때 전교 1등은 어떻게 산출하죠? 국영수 해가지고 점수 다 더해가지고 N빵 때리죠? 10과목이면 10과목. 그럼 전교 1등이죠? 거기 점수 제일 높으면. 단위수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수. 수학하고 기가가 있다고 할게요. 얘가 단위수가 4단이라고 할게요. 극단적으로. 1단이라고 할게요. A란 학생, B란 학생이요. 얘를 1등급 받았대요. 얘는 4등급 받았대요. 등급은 이제 아시죠? 상대평가로. 얘를 4등급 받고요. 얘를 1등급 받았대요. 그럼 평균 등급 어떻게 내냐? 평균 등급이 정교등수거든요. 결론은. 요 단위수에다가 요 A라는 학생 밑에다 해볼게요. 단위수에다가 등급을 곱합니다. 요게 뭐죠? 단위수예요. 요게 단위수예요. 단위수에다 등급을 곱해요. 곱한 다음에 단위수의 합이 얼마죠? 5죠? 5로 나눠요. 그러면 5분의 8이면 한 1.6 정도, 1.6등급이 되는 거예요, 얘는 1.6등급. B란 학생 한번 만들어 볼게요. 4단위를 4등급 받았어요. 1단위를 1등급 받았어요. 17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17이면 3.4등급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단위수 높은 과목에 투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언수회라는 거죠. 기타 과목을 뭐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반영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의 내신을 반영하는 영역이라는 거. 그런 무슨 뭐 음악, 뭐 체육 이런 거
중학교 때 난 체육을 100점 받아가지고 난 전교 1등 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목적인 선행학습 학생에게 독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세 내주는 거까지 괜찮다. 근데 얘가 나는 수원이 너무 어려웠어 그때. 정작 지가 수원을 진짜 해야 될 땐 트라우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이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딸보다. 저희 아들이 선행이 안 됐던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트라우마 주지 말자. 지금 되게 잘해요. 지금 1등급 받아요. 모의고사. 걔가요, 이거 창피한데 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요, 중계중학교에서 360명 중에서 340등으로 졸업한 애예요. 최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운동만 했던 친구라. 근데 수학학원 원장이 이런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제가. 예. 네. 근데 지금 11대 대학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상명대 붙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재현고등학교에서 문과로 갔다가 이과로 전향한 애가 7년 만에 최초라 그랬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문과에서 이과로 간 케이스가 2학년 때 문과에서 이과로 바꿨어요. 저희 집은 다 이과거든요. 딸도 이과고. 근데 걔가 문과로 했잖아요. 최고 가려다가 최고는 무슨 최고야, 씨. 일반고라도 가! 일반고 가가지고 처음에 맨날 가방 이렇게 보면 안에 필통이 없어요.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농담으로. 그 연필하고 지우개 이따만한 거 하나 갖고 다녀요. 예전에. 예비고 올 때까지도. 그러다가 제가 데리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정신 차려서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저 상명대만 해도 인서울이니까 어쨌든 박수 치고 만세 부르고 막 집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하겠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왜? 억울하대요. 근성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됩니다. 준호 아버님, 어머님 오신 거죠? 차준호 아버님,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오셨지만 말씀이지만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대화 많이 해야 돼요. 저희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 제가 모임 또 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들 저한테 막 연락 와요. 야, 우리 애가 말이야. 오늘도 그래요. 야, 공부 안 하는 고2 여학생은 어떻게 조져야 되냐? 막 이래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아버님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엄마는 여자예요, 그냥. 왜냐면은 고등학교 올라오면요, 남자애들 몸 다 컸잖아요. 우스워요. 엄마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했는데 설명한다고 했더니 역시 우리 아들이 저도 그런 아들인데 엄마 얘기 안 들려요, 잘. 그럼 누가 해주냐? 아빠가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죠. 야, 꼰대 짓은 하지 마. 내 때가 말이야, 나 지수록으로 지가 가르쳐도 가르치겠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당신은 돈이나 벌고, 아버님의 역할이 큽니다. 대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동기부여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지, 남자애들은. 예. 어떻게 살고, 아빠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살더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저희 아들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맹목적인 선행학습은 독이 된다. 트라우마는 주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하고는 안 오셔도 되는데 제발 그런 사자 들어가는 학원에 걔네들 마케팅 팀이 있거든요. 걔들은 저처럼 가르치는 원장이 설명해야 하는 거하고 걔들 맨날 떠드는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떠드는 놈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가르쳐보고 키워보고 느끼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웬 학원 원장이 설명회를 했는데 선행하지 말래. 그런 원장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안 되는 수준인데 자꾸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밀지 마시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너무 그렇고요.
원래 이게 알맹이였는데 예비고일 개강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수학 상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기본반이에요. 상으로 갔다 하루 갔다 상으로 갑니다. 2월 말까지예요. 겨울방학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인데 1월, 2월은 매일 반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매일 옵니다. 예. 제가 강사 때부터 했던 시스템이에요. 예비고일은 무조건 조져야 돼요. 왜? 놀기 너무 좋으니까. 그 100일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깨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예비고일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니네 알에서 깨어나오지 않으면 니네 나중에 개후회하니까 알깨기 하자. 자세부터 바꾸자. 상하 상으로 갑니다. 이런 게 기본반이고 하부터 시작하는 반도 있어요. 하 수원 상으로 갑니다. 결국은 또 상이죠. 상 또 하는 거예요. 마스터반 제가 운영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좀 진도를 빼요. 선별합니다. 안 되는 친구도 안 넣어요, 저는. 예, 진도가 아무리 됐어도. 얘네들은 수학 하의 함수편. 아까 함수 되게 많았잖아요. 미적분이랑 수원수투에. 그쵸? 미적분이 다 함수입니다. 함수편 수학하 제가 그것만 딱 가르치고 수원으로 갔다 수투로 갔다가 수학 상으로 갑니다. 다시 또 얘도. 제 의도 아시겠죠? 개별 진도반도 있어요. 저희 중학생들이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서 해주는, 예, 무학년제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난 판서 수업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개별 진도반도 한 반 운영을 합니다. 네. 학기 중에는 2번밖에 안 불러요. 이제 3월 달에. 3번 안 하냐?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야자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네, 주 2회 수업 하고요. 시험 때는 한 번 더 부릅니다. 예, 한 번 더 부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보충시키고, 예. 이름이 칼이잖아요. 제가 성질이 이것도 안 돼, 1학기 때 3개고 2학년 학생 하나 그냥 내보냈어요. 짐 싸가지고, 야, 너 나가.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은, 내가 조금 감각이 둔하다 괜찮은데, 나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힘들다. 너무 그래버리면, 예, 다른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신 대비 시스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고. 선생님들이에요. 고등부 문영군부원장, 장진혁 선생님, 성길쌤. 저희 선생님들은 다 거의 10년, 예,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너무 제가 장시간해서 아토피 인증 조명 제가 이거 특허 받은 겁니다. 아토피 인증 조명. 비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이거 주변에서 하지 말라 비대가 더럽다고 했는데 적어도 겨울에 추우니까 좋은 걸로 코에이 걸로 한 겁니다. 웅진 코에이 걸로. 예. 이 아이 깨끗해는 코로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핸드폰 걷습니다. 네. 중등이 혹시 저희 외부 어머님들 중등 무학년제입니다. 우리 중등 핫합니다. 티오가 잘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동네에서 무학년제 거의 최초로 무학년제 달고 했거든요. 예. 했는데 지금 쌤들 베테랑들 워낙 베테랑들이라 예. 지금 티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끼워놓고 이제 예비고일도 올라올 때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핫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장 계획도 있어요.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내실 있게 해왔던 학원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너무 집안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네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엔 안 했거든요. 네. 저녁 때 어차피 들어가셔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도 안 고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뵐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